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2.0 프로그램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업하는 순서, 그리고 그 작업한 데이터가 지급명세서에 반영돼서 마감까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같이 볼게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과 그 외 사업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소득세법 제144조 2항에 따라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그 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소득 구분별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마감하는 프로세스가 다른데요. 프로세스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소득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등록된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사업소득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자료들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메뉴에서 데이터를 집계하여 마감을 하고요.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다음에 사업소득 연말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데이터를 조회하여 마감합니다. 이렇게 마감된 자료는 연말정산 전자 전산매체 신고 메뉴에서 소득구분별로 각각 조회를 하여 파일을 제작한 다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는 봉사료를 포함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모두 2021년 3월 10일까지이니 이 점 기억해 주세요. 스마트 2.0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인사급여 아이콘을 클릭하고 퇴직, 사업, 기타, 보험 탭을 클릭한 다음 사업소득 관리안에 있는 사업소득자 입력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자 정보인 소득자명, 그리고 내 외국인 구분값을 선택하고 내국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는 프로그램의 최초 입력 후 암호화되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별표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는 잘못된 번호를 입력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변환 시 오류 검증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명세서 마감 또는 연말정산 작업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우클릭을 하여 주민번호 별표 사용 안함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주민번호 혹은 외국인 번호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전자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소득구분란은 코드 도움을 통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능 모음 버튼을 클릭하고 사업소득 코드 보기에서 국세청에서 분류한 소득구분 코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구분 940302 밑에 다른 소득구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험이라는 소득자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보험 설계 업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구분을 입력하면 우측의 기본사항 탭에 정보를 입력하게끔 나오는데요. 거주구분란에는 커서를 놓으니 선택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에는 거주자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서는 수정을 할 수 없게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등록을 못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기타 소득자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등록을 할 수 있고 이 내용은 프로그램 하단 메시지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항목 중 필요한 정보는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11번 연말 여부를 보도록 할게요. 연말 여부는 지금처럼 보험 설계 업종이나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원 같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면 연말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3.3% 사업소득자인 김배우 같은 경우에는 연말란이 활성화되지가 않고 있는데요. 소득구분 코드를 940906 보험 설계 그리고 940907 음료 배달 마지막 940908 방문 판매로 선택할 경우에는 연말란이 활성화가 되고 해당 사원에 대한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여부를 여로 변경을 한 소득자는 부양가족 탭이 활성화가 되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부양가족을 등록합니다. 그럼 부양가족을 배우자를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우자를 등록을 했고 여기 부양가족에 입력된 데이터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메뉴의 부양가족 탭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지금 김배우 같은 경우는 연말여부가 아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소득자들은 지금 부양가족 탭을 클릭하면 입력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사업소득 자료 입력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소득이 지급되는 지급 연월을 입력한 뒤 코드 도움을 통하여 소득자를 반영합니다. 이때 귀속이 2020년도인 소득의 지급 연월일이 2020년도가 아니라 만약 2021년 1월 또는 2월일 경우에는 작업연도 2020년도에서는 보이는 바와 같이 지금 지급 연월이 아예 선택을 못하게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마감 후 2월 메뉴를 실행하고 사업소득자 입력을 체크를 하여 2021년도로 데이터를 이월한 다음 작업연도 2021년도에서 사업소득 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하여 소득을 입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또한 동일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득자가 반영이 되면 우측의 기타 관리 항목 그리고 소득 지급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리 항목의 내용은 소득자를 불러왔을 때 사업소득자 입력 메뉴에 등록된 소득 구분과 하단의 사업장 등록에서 입력된 정보가 불러오게 됩니다. 이때 영수일자는 키보드에서 날짜를 선택하여 직접 입력을 해야 하고 마지막 지급연월에 입력한 영수일자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연말 적용란은 앞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득자 등록 메뉴의 11번 연말 항목의 여부값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하단의 소득 지급 내역 탭에서는 사업소득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일을 입력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일은 잘못 입력할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메뉴에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연월은 좌측 상단에서 선택한 지급연월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2020년 12월이 아닌 다른 달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지급총액을 1,000만 원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지급총액을 입력하면 세율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인지급액까지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득 자료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거주자 사업소득 자료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메뉴에서 귀속기준인지 지급기준인지 데이터를 조회하여 날짜를 조회한 뒤 데이터를 마감합니다. 이렇게 마감된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전자, 전산매체 신고 메뉴에서 구분을 3번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마감한 데이터를 조회한 뒤 프로그램에서 제작 버튼을 클릭하여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메뉴에서 소득자를 불러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보험사원을 반영하도록 할 건데요. 해당 메뉴는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서 소득구분 코드가 940906 보험설계, 940907 음료배달, 그리고 940908 방판 외판이면서 연말여부가 여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한 다음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및 소득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은 좌측 화면에서 F2 코드 도움을 이용하여 건별로 소득자를 불러오거나 우측 상단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오기 구분, 그리고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을 설정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불러오기 방법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의 참고사항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를 불러온 다음 첫 번째 소득 자료 탭을 확인하여 소득 금액이 올바르게 불러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2020년 귀속 소득의 지급이 다음 연도에 이루어져서 2021년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서 2020년 귀속에 대한 소득을 입력했다면 가장 먼저 상단에 사업소득자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연도와 다음 연도에
동일한 코드와 주민등록번호로 중복 입력된 게 맞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코드와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작업연도와 다음 연도의 데이터가 다르다면 지금과 같이 사업소득자 검증 팝업창이 뜨면서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단 붉은색으로 2020년도 자료를 2021년도에 입력하는 경우 소득자의 코드와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으며, 해당 팝업창을 종료하더라도 좌측 소득자 라인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사원 코드와 주민등록번호는 꼭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근무지에 대한 소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기능 모음 버튼을 클릭하여 전근무지 소득 입력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을 입력하게 되면 소득구분 코드란이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F2 코드 도움 버튼을 눌러도 코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단 메시지를 참고하여 소득구분란에 해당하는 코드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발생기간도 입력을 하고,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구분별 4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분인지에 따라 적용 소득률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소득금액이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소득금액 타이틀 옆에 세모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소득 지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 중에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15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종전근무지의 사업장 정보, 그리고 발생기간 수입금액 같은 데이터는 소득자료 탭의 하단 수입금액 항목의 종전란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정산명세 탭을 클릭하여 45번 기납부세액란에 집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자 입력 메뉴에서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되고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관계와 기본란을 선택하며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여성이라면 연간 50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단 2020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공제는 연간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약 둘 다 공제가 가능한 대상자라면 한부모 공제가 더 유리한 점 기억해 주세요. 장애인과 경로우대란에서 열을 선택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출산 입양란은 소득자의 모든 직계비속이 아닌 2020년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 이상인지를 구분하여 선택해 줍니다. 구분별로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고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인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는 올해 개정세법으로 인해 7세 미만 취약 아동이더라도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죠. 그래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직계비속의 자녀세액공제 항목은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계비속 자녀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업소득자 입력 메뉴를 실행하여 이보험의 부양가족의 데이터가 연동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에 입력했던 부양가족의 데이터가 사업소득자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으로 정상적으로 연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산명세 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소득구분별 수입금액은 소득자료 탭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정산명세 탭에서는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2020년에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된 사업소득 수익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득구분별로 4천만 원 이하의 소득률과 4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률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구분이 지금 음료배달인 소득자의 수익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천만 원은 지금 4천만 원 이하의 적용소득률인 20%로 계산이 되어 4천만 원 곱하기 20% 해서 800만 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액 1천만 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곱하기 28%의 소득률이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280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득률로 계산된 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최종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했던 부양가족 명세를 토대로 자동으로 공제금액이 반영되고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다른데요. 기부금 소득 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표준세액공제는 7만 원이고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13만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자에 대해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가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포함하여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확대된 세액공제 대상인 50세 이상 소득자더라도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 300만 원,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포함하여 700만 원 한도로 적용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또는 개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입력된 정보는 연금저축 탭으로 이동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데이터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맞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산명세 탭을 클릭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그리고 정치자금 옆에 세무 버튼을 눌러 팝업창에서 정치자금 지출액을 입력할 수 있고 입력 시 1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110분의 100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단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외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기부금 명세서 탭으로 들어가서 1번 해당 연도 기부명세에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본인의 기부 내역을 입력했고 그 다음 당해년도 기부금 반영 버튼을 눌러 해당 연도의 기부금 합계액을 기부금 조정명세로 일괄 반영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기부금 조정명세 탭으로 들어가서 상단의 공제액 계산 버튼을 눌러 해당 연도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기부금 금액에 대한 공제액이 계산되는 걸 확인하고 정산명세로 반영합니다. 그럼 해당 연도 공제금액에 15만 6천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에 정산명세 탭으로 들어가면 지정기부금 15만 6천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 가능한 항목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 44번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47번 차감 납부 환급할 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이후 기능모음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역 완료
또는 입력 내역 완료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마감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마감은 사업소득 연말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업소득 연말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우측 상단의 마감 툴바 버튼을 눌러서 마감을 하고, 연말정산 전자 전산매체 신고 메뉴에서 구분을 4번, 사업소득 연말정산 기부금을 선택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기부금 명세서를 함께 제작할 수 있고, 이렇게 생성된 제작 파일은 홈택스에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소득 연말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기능모음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 연말 영수증 PDF 개별 변환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각 소득자별로 영수증을 PDF 변환도 가능하니 이 기능도 함께 활용한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